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 이종원이라고 하고요. 어,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겨서 이제 좀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고자 이제 불퍼스에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튜링 머신 쪽은 건드리신 분이 아직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네,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목차는 이렇게 튜링 머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블록체인까지 어떻게 좀 이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언어를 중심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음, 그래서 뭐 분산 시스템이나 합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네, 해냈고요. 그래서 이제 튜링 머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 보통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 보통 힐베르트 게델 그리고 튜링 이런 식으로 많이 처음에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힐베르트가 1928년도에 이제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 분이셨다고 하는데 모든 명제가 다 한 세트의 기본적인 공리들로부터 이제 기계적으로 추론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좀 어, 완전성과 모범성에 기초한 학문으로 책을 형식화할 수 있다라는 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이때 한번 이렇게 제기를 하였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완전성, 일관성, 결정론성 이렇게 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좀 설정을 해 놨어요. 공리 같은 것 자체가 1 더하기 1은 2다. 약간 이러한 좀 기본적인 조건들인데 이러한 하나의 세트를 만들면은 세트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추론들을 통해서 뭐 증명을 해내고 이런 기계들을 만들면은 좀 세상이 더, 수학이 좀 더 완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목적이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3년 뒤에, 게델이라는 또 젊은 수학자가 이런 좀 게델 불완전성 정리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힐베르트 프로그램은 이제 꿈을 저버리게 되었는데요. 어, 제1 불완전성 정리에는 이제 그 공리 체계에서도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 두 번째로는 그러한 제1 불완전성 정리에 대한 증명을 통해서 기류법으로 이제 그 어떠한 체계에서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체계 내에서는 증명할 수 없다라고 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굉장히 좀 그 유명한 힐베르트 수학자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해가지고 좀 많이 전 세계적으로 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 뒤로 이제 또 몇 년 뒤에 그 수학과를 이제 막 졸업한 튜링이 이러한 강의를 또 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튜링은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논문을 또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네,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일단 게델은 그, 힐베르트 보고 틀렸어 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튜링은 이제 또, 가능한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를 좀 더, 어떻게 더 활용할, 그런, 뭐, 가능한 수들 가지고 어떻게 좀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이제 튜링 머신인데요. 어, 프링 머신은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무한한 테이프가 있고, 그리고 그 테이프를 읽고 쓰는 기계. 지금의 컴퓨터는 0과 1만 읽고 쓸 수 있고요. 프로세서까지 가면은. 그리고 이제 그 기계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뭐 입력값이 오면 출력값이 뭐다. 라고 하는 그런 행도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부품을 가진 하나의 기계를, 네,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논문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는 뭐 덧셈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하나씩 기계를 만들면은 이렇게 간단한 기계를 만들 수 있고 이제 이거를 다 가지고 와서 붙이면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산기가 되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추님이 말했던 것이 계산 가능한 부분만 이렇게 고안을 해가지고 그 계산 불가능한 힐베르트 프로그램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정지 문제입니다. 음, 정지 문제는 그 어떠한 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그 프로그램이 무한히 작동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어느 순간 작동하다가 멈출 것인지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은 풀 수 없다고
그 약간 게델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증명을 하거든요. 이때 당시에 또 칸토라는 좀 약간 무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각론법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데 제가 마우스 커서가 안 보여서 그 M1이랑 인풋이 지금 1이고 M2랑 인풋이 1이고 이거랑 모두가 반대되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반대되는 것들에 대한 기계들은 해당 표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당 체계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약간 좀 무한의 개념이 들어간 거긴 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결정할 수 없다가 좀 결과적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더리움으로 들면은 가스가 뭐 약간 물리적인 한계도 있겠지만은 가스를 통해서 이제 뭐 좀 리밋을 하는 것도 약간 이러한 좀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튜링 머신에서 블록체인으로 가는데 이제 언어 관점에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도 좀 영향을 받았던 책이기도 한데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에서 이러한 좀 글귀가 있습니다. 모든 도구를 다루는 방법이 함께하는데 인류가 발명한 대개의 도구는 물리적인 도구였고 이를 다루려면은 물리적인 근육이 필요하였다. 뭐 옛날에 농기구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컴퓨터는 마음의 도구고 그 도구를 다루는 방법은 이제 지혜와 언어로 짜여진 소프트웨어이다. 라고 이렇게 이 챕터에서 넘어갈 때 소개글로 이런 식으로 네, 글을 써주는데 거기서 이제 또 알고리즘이랑 언어로 나뉘어요. 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좀 잘 일하게 할 것인가가 이제 알고리즘 부분을 좀 하는 분야이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게끔 할 수 있는가가 이제 또 언어 쪽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쪽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요즘 최근에 다 접하는 언어들은 모두 이제 사람 친화적인 언어이고요. 그래서 사실 옆에 있는 거는 그냥 그 언어로 살짝 그냥 코딩을 해본 건데 그냥 헬로 월드를 찍으면은 그냥 출력으로 헬로 월드가 나오는 그런 좀 간단한 코드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살짝 보기만 해도 굉장히 그냥 뭐 프린트 한다, 헬로 월드다, 약간 이런 것까지 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컴퓨터 CPU에 있는 프로세서는 다 0과 1로 된 바이너리 시퀀스로만 이제 동작을 하게끔 그리고 이 행동표도 있고 아까 튜링 머신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돼서 그 기계까지 도달을 할까 돼서 하면은 이제 그 컴파일러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마 요즘에 뭐 GPT 해가지고 이런 것 좀 많이 봤을 수도 있는데 이런 좀 고수준 인간 친화적인 언어에서 이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게까지 번역하는 게 이제 컴파일러고요.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가 인간 친화적인 언어고 여기서 이제 어휘 분석, 구문 분석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코드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그냥 실행을 하는데 컴파일러는 이렇게 바로 오브젝트 코드까지 실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 표현식으로 토큰을 나누고 그리고 이걸 또 AST 트리로 만드는데 이 AST가 추상구문 트리인데 사실 어, 이렇게 보이기도 했지만은 사람이 쓰는 자연 언어도 사실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뭐 영어 공부할 때 뭐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트리 형식으로 구문이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컴파일러 같은 기계를 좀 또 파고 있는 분야가 이제 오토마타 이론 라고 하는데, 계산할 수 있는 기계에는 이제 다양한 모델이 존재합니다. 타입이 이게 0, 1, 2, 3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계 안에서 어떠한 언어 모델을 가지고 뭐 풀이를 하면은 좀 이제 좀, 어떠한 뭐 기능을 가진 기계가 탄생할 것인가.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좀, 네, 푸는 분야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정규식으로 이제 토큰화를 할 때는 유한 오토마타, 제일 낮은 수준의 유한 오토마타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뭐 ST를 만들 때는 푸시단 오토마타로 이게 약간 스택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냥 넣고 그냥 제일 마지막에 넣은 애를 이제 빼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하면서 이제 트리를 만드는 그렇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컨텍스트 프리 언어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이게 까 이전에 봤었으면 이제 튜링 머신이 이제 리커시브 제일 높은 그 상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컨텍스트 프리로 좀 제약이 되어 있어요. 어,
그 이유는 일단 너무 뭐 컨텍스트 뭐 센서티브나 거기까지 가면은 약간 인간이 쓰는 말처럼 맥락이나 쓰임에 따라서 이제 그 단어의 뜻이 바뀌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코드하다 이러다 보면은 뭐 이 뜻이 여기선 다르게 쓰이고 이러면은 이제 거의 뭐 유지보수나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컨텍스트 프리라는 제약을 통해서 그 제약된 좀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아까 뭐 계산기처럼 다양한 이제 좀 다양히 할 수 있는 기계들을 만들어서 이제 튜링 완전한 기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좀 블록체인을 건드려 보는데요. 그래서 블록체인 1.0 비트코인에는 트랜잭션만을 처리할 수 있는 그냥 아주 간단한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아까 푸시다운 오토마타처럼 스텝 머신을 통해서 실행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간단한 산술, 조건문, 스택 연산 처리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뭐 튜링 머신이 아까 무한한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그냥 루프나 뭐 복사 같은 것도 없다고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트랜잭션을 실행할 때 어, 이렇게 넣고 결국에는 true, false로 이제 결정론적으로 어, 되는 이러한 좀 트랜스 실행 구조를 그냥 간략하게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촘스키 위계에 굳이 한번 대입해 보자면은 이거는 푸시다운은 일단 저희가 쓰는 아까 그 구문 구문 자유 구문 컨텍스트 프리한 언어인데 그것보다 좀 더 제한되어 있다 해가지고 이 정도 크기로 한번 제가 네, 생각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게 2.0 투링 완전한 이더리움인데요. 뭐 당연히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비트코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고, 비트코인 자체가 너무 한정된 기능만 하는 기계이다 보니까는 좀 더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비탈리 부테린이 이렇게 네, 덱서랑 이런 거 통해서 여러 개발자분들이랑 같이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또 이것도 이제 솔리디티의 언어가 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바이퍼나 이런 여러 가지 언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어, 제가 이거 임의로 짠 코드이고요. 그 팩토리얼이라는 그 컨트랙트를 이제 컴파일 하면은 옆에 이제 ABI랑 바이트 코드를 통해서 이제 노드에 올리게 되고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콘트랙트 주소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뭐 ABI랑 이런 걸 또 조합해서 또 쓰는 방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컴파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한번 보자면은 네, 한번 컴파일해서 ABI 바이트 코드 한번 들어가고 그걸 또 이제 EVM에서 실행을 하는데요.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것은 EVM 쪽인데 여러 가지 이제 컴파일된 컨트랙트를 실행하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솔리디티, 바이퍼 다양한 언어들이 이제 하나의 EVM 버신에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 이게 비슷하게는 자바에서도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보통은 원래 기존에 썼던 언어들은 그냥 C나 C++ 같은 언어들은 한번 컴파일하면은 그냥 하나의 그냥 기계 뭐 맥이면 뭐 M1이면 인텔이면 인텔칩, M1이면 M1칩 이런 게 종속되게끔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VM 기계들이 좀 많이 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VM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하드웨어 가상화, 소프트웨어 가상화로 좀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가상화는 말 그대로 하나의 기기에서 좀 다양한 기계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좀 더 가상된 환경을 구축하는 그러한 좀 기술인데 여기서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컨테이너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경량화된 그런 좀 가상화 기술을 볼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JVM이나 EVM이 말하는 것은 이미 소프트웨어 가상화인데요. 이렇게 솔리디티로 컴파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지금 호스트 OS나 하드웨어가 어떠한 기기든 상관없이 그냥 바로 그냥 EVM만 설치되어 있으면은 뭐 다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EVM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EVM에 있는 문서에서 한번 그림을 가져와 보면은 어, 뭐 인터프리터로 실행되는 거 단일 스레드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스택이랑 메모리 제가 좀 봤던 것은 스택이랑 메모리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뭐 부분이 있고 거기서 이제 실행되는데 자바스크립트랑 일치하게끔 단일 스레드로 실행되고 왜냐면은 어, 그 멀티 스레딩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면은 뭐 데이터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좀 짜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친구도 비트코인 스택 머신처럼 굉장히 뭐 제가 알던 것보다는 좀 많이 제약적이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힙 개념이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힙이 뭐냐면은 동적 할당을 해주는 또 하나의 또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스택은 넣어서 제일 위에 있는 것만 이제 꺼낼 수 있는 이삿짐 박스할 때 약간 그런 게 이제 스택이라면은 힙은 이제 책장이 있고 거기서 이제 책 하나하나 꺼내서 이제 좀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택이랑 힙, 그래서 힙이 있는 좀 러스트는 어떻게 좀 해서 뭐 비교하면 좋을까 싶어서 이제 가져오게 되었는데 러스트는 스택과 힙도 있는데 메모리를 좀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코드랑 좀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어, 오너십이라는 이제 함수가 실행되면은 벡터라는 이제 그런 좀 객체가 생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배열 같은 개념인데 1, 2를 넣고 이제 그 벡터라는 이제 객체를 테이크라는 이제 또 함수로 실행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오너십이라는 함수가 이 벡터라는 그 객체에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하게 되면 그냥 컴파일 단에서 그냥 바로 에러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제 테이크라는 거기서 이제만 다룰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모리를 최대한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솔라나와 EVM을 그냥 간단하게 네, 비교를 해보았고요. 단일 스레드랑 멀티 스레딩 동시성 부분까지 좀 해볼까 하다가 너무 네, 그렇게 하면 너무 내용이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구성이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보았고 그래가지고 솔라나가 굉장히 좀 빠른 TPS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멀티스레딩을 지원한다. 그리고 러스트를 통해서 메모리 안전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만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인터뷰는 이제 폴카다 개미 농부가 스피킹한 부분에서 일부분인데요. 웹 어셈블리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미래다. 그리고 EVM은 레거시지만, 레거시라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들고 가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웹 어셈블리는 2015년쯤에 처음 나오게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쯤에 굉장히 좀 많이 뜨거웠던 네,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열심히 다 개발되고 있고, 그 이유는 처음에는 이름처럼 웹 어셈블리라는 이유처럼 보통 그 웹 실행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나온 네, 기술로 알고 있고요. 보통 웹이 실행될 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가지로 실행이 되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그 웹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는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솔리디티랑 마찬가지로 단일 스레드로 실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예 자바스크립트 말고 다른 좀 더 빠른 러스트나 C++ 같은 언어를 써서 해보면 할 수는 없을까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웹 어셈블리이고요. 웹 어셈블리는 되게 좀 더 그 어셈블리라는 언어 자체가 일단은 되게 저수준 아까 말했던 그 기계어 수준에 거의 밀접한 언어이고 그래서 웹 어셈블리는 근데 웹 어셈블리는 그러한 기계적인 거에 밀접되어 있지만은 좀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이제 기계에도 실행될 수 있다는 게 좀 웹 어셈블리 언어의 좀 장점인데, 그리고 그래서 더 빠르고, 그리고 다양한 기계에서 실행될 수 있으니까 유연하고, 그래서 이거 최고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굉장히 뜨거웠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비는 누가 21년에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실행되는 방식도 음, 좀, 그 VM이랑은 달라요. 뭐, EVM은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그 하나의 바이트 코드를 이제 맞추게끔 이렇게 했는데, 그런 방식은 좀 비슷한데, 이제 그 웹 어셈블리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표준이고, 이제 다양한 이제 개발자 분들이 다 같이 오픈소스로 개발하고 있는 분야라서,
이렇게 LLVM이라는 것도 좀 새로운 개념이긴 한데, 음, 이것도 이제 C랑, 원래 원래 C++ 개발자가 만든 그게 그 약간 로우 레벨 벌추어 머신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뭐 기계에서 실행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웹 어셈블리를 또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진 런타임, 그리고 이제 웹 말고 다른 이제 일반 서버나 이런 데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웹 어셈블리 인터페이스가 있거든요. 그게 아직 뭐 표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그것들을 쓰고 있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개빈 우드가 만든 페리티의 서브스트레이트는 약간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직 저도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은, 뭐 러스트로 되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그 체인마다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다고 느낀 게, 그래도 이제 많은 디앱들이 만들어지려면은 그래도 개발자들이 어떻게 좀 편하게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떤 언어를 좀 선택하면서 좀 더 디앱을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뭐 코스모스도 뭐 코즈마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부해 봐야겠다 좀 이렇게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좀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포필라즈에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신 것들을 좀 가져왔는데, 다양한 VM들과 다양한 와진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공부해 볼 것들이 많겠구나라는 좀 의견을 내비치면서 이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